기어코 중국이 사고를 칩니다. 안 그래도 없는 저작권 의식에 저작권? 개나 줘버려 라는 마인드로 대놓고 싸구려 공연을 하고 다니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작은 음식점부터 시작해 대형 공연에 아예 짝퉁 K-팝 그룹을 결성해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K-팝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시위 문화에서 주목받는 K-팝 응원봉까지 짝퉁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하면서 아주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중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시비는 잘 짜인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중국 것인데 한국인들이 또 표절을 갖다라며 시비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서 걸리지 않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짝퉁을 만들어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핵심 기술을 그대로 훔쳐와 자신들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당장 최근에는 로제의 아파트로 하는 돈벌이가 짭짤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술게임은 오래전부터 중국 젊은이들이 하는 술게임이며 멜로디 역시 중국 전통음악의 멜로디라는 이야기를 퍼뜨렸던 겁니다. 심지어 중국의 인사동격에 해당하는 전통거리에서는 중국 악기로 아파트 멜로디를 연주하는 쇼를 펼치며 중국 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건데요. 여기서 더 나가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춤을 창작해 아파트에 맞춰 춤추며 전통 춤과도 딱 맞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하죠. 참 웃기는 짜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표절 시비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 나라들은 나라도 크고 사람도 더 많으면서 한국의 모든 면에서 밀리자 베끼고 훔치려는 데 안달이 난 나라들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류 문화를 베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일본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 K-팝을 베끼고 훔쳐가고 있는 실태를 소상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에서 얼마 전 난데없이 한국 걸그룹 뉴진스 근황이라며 이상한 영상이 하나 돌아다닙니다.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는 뉴진스가 중국 쇼핑몰 수준의 공연장에서나 춤추는 팀이 됐다며 흉보는 영상이었는데요. 호사가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이 영상은 다행히 그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소녀들의 커버 댄스 영상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K-팝의 위상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K-팝 육성 시스템을 베껴가거나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에 편승하려는 짝퉁 아이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아이돌의 이미지는 그대로 베끼고 싶어하면서 정작 정말로 중요한 한국만의 매력은 담지 못할 뿐더러 밖에서는 K-팝도 결국은 중국의 C팝이나 일본의 J-팝 아류에 불과하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중국과 일본의 한류 표절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도용 차원이 아니라 컨셉트, 의상, 배우들과 아이돌 그룹들을 대놓고 베끼는 상태인데요. 힘들여 제작한 한류 콘텐츠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둔갑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부는 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매력만으로도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을 우리 모두 이번 로제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글로벌한 사랑을 받다 보니 중국과 일본에선 국내 아이돌 그룹의 컨셉들을 말 그대로 훔쳐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오히려 전 세계 K-팝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류 표절은 일본과 중국이 마치 합심이라도 한 데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한 그룹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쓰며 마치 한국 그룹인 것처럼 연기를 하던 것이 딱 걸린 전적도 있죠. 그러면서 되려 한국을 욕하며 자신들은 일본의 대표 아이돌이라며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룹을 이끄는 레이블 회장은 혐한 발언으로 이미 유명세를 펼치기도 했고요. 글로벌한 한국 인기의 과실은 따먹겠지만 실제로 한국은 싫어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자기 분열적인 언행이었죠. 상황을 살펴보니 너무 우스운 정도입니다. 2년 전쯤 일본의 신생 음반 레이블 엑스갤럭시에서 7인조 걸그룹 엑스지가 데뷔했습니다. 이들의 신곡 가사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음악풍도 J-팝이 아닌 미국 힙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데뷔 당시 아이코닉하게 꾸민 패션인 K-팝풍에 가까웠는데요. 당시엔 한국 음악방송에서 열심히 활동하길래 특이한 콘셉트의 신인인가 싶었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모든 멤버가 일본인인 일본의 걸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대형의 음반사 겸 연예기획사 에이벡스 소속으로 엄연히 일본 가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음악방송에 나온 엑스지를 본 일본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제 아무리 글로벌한 인기를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도 일본 걸그룹에 뜨겁게 열광하고 있다. 한국이라 착각 마라. 일본의 실력파 아이돌이 세계에서 빛을 볼 것이다. 그동안 K-팝을 10년 넘게 봐왔지만 춤이나 노래 모두 역대급이다. 한국과 일본 아이돌 모두를 비교해봐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미 열심히 한국을 뛰어넘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한국을 적으로 두고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예 소식 전문 언론들도 드디어 이런 그룹이 나왔다며 설레발을 떨었죠. 하지만 K-팝의 팬들마저 헷갈리게 만드는 J-팝 걸그룹의 등장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의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걸그룹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K-팝 아이돌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강요된 애국심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한국 아이돌의 칼군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습니다. 반면 일본 아이돌은 정말 이 노래에 이 안무를 한다고 싶을 정도로 난해한 무대를 선보여왔는데요. 정체불명의 팔동작과 신발을 벗어 휘두르는 동작부터 탑 쌓는 안무, 고개 수준의 안무를 하는 아이돌의 모습까지 너무 기괴한 무대가 한두 건이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아예 기획 단계에서부터 방탄소년단의 타깃의 콘셉트를 도용한 일본의 아이돌 그룹도 있었습니다. 탄도학 소년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언제 들어도 BTS를 연상시키죠. 더불어 영문 표기법 역시 BTZ로 한 글자만 다르고요. 여기에 재킷 사진 속 의상은 BTS가 발매했던 앨범 재킷과 매우 흡사한 데다 멤버 수 역시 7명으로 추구하는 장르가 K-팝 BTS라는 점이 명확했죠. 물론 한국을 모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혹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지 못했죠. 물론 이런 일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조 표절 국가인 중국은 오히려 한술 더 떴죠. 한때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워너원이 베낀 중국 그룹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9%라는 이름의 팀은 일단 탄생부터 워너원과 흡사한 그룹인데요. 워너원이 한국 TV 프로그램 프로듀스 워너원을 통해 데뷔했는데 9% 역시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의 우상 연습생을 통해 데뷔한 9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이었던 것이죠. 중국의 패션지 홍슈그라치아는 최신호 커버로 9%를 선택했는데 공개된 화보 속 9%의 컨셉 역시 워너원이 당시 한 잡지에서 촬영한 컨셉과 매우 흡사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중국에서조차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 짝퉁 아이돌만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노래 저작권까지 가로채 수익을 갈취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노래 저작권이 중국 회사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던 건데요.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유나의 기다리다 등 국내에서 두루 사랑받았던 음악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후 유튜브에 올리고 온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음반 제작자, 실제 연주자의 저작 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 중국과 일본에서 K-팝 그룹을 표절할 때만 해도 K-팝을 향한 관심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C팝과 J팝은 그 깊이가 얕고 창의성도 떨어집니다. 내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글로벌 감각을 잃고 애국심에만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로제의 아파트 열풍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전 세계인이 발음도 되지 않은 아파트, 아프트를 읊조리며 이 열기에 동참했으며 이미 미국과 독일은 물론이고 표절했다 욕하는 중국과 일본의 클럽에서도 이 노래에 맞춰 일제히 아파트를 외치며 춤을 추는 영상도 나왔죠.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의 원천은 단순히 아이돌을 양성하는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들도 우리를 베껴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 고유의 맛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줄 것이고요. 우리의 귀한 지적 자산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더 이상은 유린되질 않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